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힘들다. 남보다 가족이, 타인보다 친구가 때로는 더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 했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끊어?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하지만 그 그래도라는 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리가 없는 사람과는 비록 형제라도 멀리하라. 마음이 어긋나면 천리를 함께 가도 만리의 원수다. 그는 사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인연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나를 해치는 사람, 나의 평정을 깨뜨리는 사람이라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업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좋은 사람은 모두와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은 때로 단호하게 끊을 줄 아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탐욕에 물든 사람 곁에서는 선한 마음조차 썩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약용의 글과 그의 삶에서 그가 직접 보여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의리를 잃은 사람. 둘째, 이익 앞에서 얼굴을 바꾸는 사람. 셋째, 남의 평화를 흩뜨리며 죄책감을 심는 사람. 이 세 부류는 가까울수록 위험합니다. 그들은 겉으론 웃지만 그 미소 속엔 이용과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을 곁에 두면 마음이 병듭니다. 관계의 온도는 따뜻해도 내면은 차갑게 식어버리지요.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정의 도둑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내 마음의 자원을 빼앗아갑니다. 좋은 마음을 이용하고 선의로 건넨 손을 지렛대 삼아 나를 낮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그래도 나한테 잘해준 적이 있었잖아. 그런 미련이 나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했습니다. 정은 의리를 따르고 의리는 도를 따른다. 도를 잃은 정은 허물이다. 즉, 도리 없는 관계는 정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감정의 이름으로 나를 갉아먹는 사람이라면 그건 더 이상 인연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평생 사람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사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배지로 끌려갈 때 그 믿음의 대부분은 무너졌습니다. 그를 따르던 벗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섰고 함께 학문을 논하던 사람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세상을 믿은 죄, 내 마음이 너무 따뜻했던 탓이다. 그 말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지요. 그러나 그 회한 속에서도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의리를 저버린 자는 그와의 인연을 잇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의리를 저버린 사람. 이 유형은 단순히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익 앞에서 관계를 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처음엔 고마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계산으로 끝내는 사람. 도움이 될 땐 웃으며 다가오고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면 등을 돌리는 사람. 그들은 사람의 온기를 이용합니다. 네가 착하니까 이번 한 번만. 가족인데, 친구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정약용은 바로 그 순간을 인연의 시험대라 했습니다. 그의 삶에도 그런 시험이 많았습니다. 강진 유배 시절 그를 도왔던 제자와 벗들 중 일부는 그의 이름을 지우고 떠났습니다. 그와 엮이면 나까지 위험하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그들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록에 남겼습니다. 의리가 없는 자와는 더불어 밥을 먹지 말라. 그 밥이 한 톨의 쌀이라도 그 마음은 독이 된다. 그에게 있어 의리는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품격이자 관계의 기본 질서였습니다. 의리를 저버린다는 건
곧 자신을 저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잘 나갈 땐 옆에 있고, 힘들면 연락이 끊기고, 내가 실수라도 하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사람. 그들은 말합니다. 나도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의리 없는 사정은 핑계다. 그 말이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이 바로 자기 존중의 선입니다. 의리를 잃은 관계를 계속 붙잡는 건 내 마음의 평화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결국 그런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수는 줄었으나 내 마음의 짐도 함께 줄었다. 그제야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자유가 그를 다시 학문으로, 사유로 이끌었지요. 정약용이 평생 가장 경계한 인간형, 그 둘째는 이익 앞에서 얼굴이 바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형제보다 가까워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배 시절 정약용은 세상 사람들의 속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이익을 볼 때 얼굴빛이 변하고 손해를 입을 때 마음이 달라진다. 그 빛과 마음이 잦은 자를 경계하라. 이 말은 오늘날 들어도 가슴을 찌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계산하는 관계. 그 계산기가 빠를수록 그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이익 앞에서 달라지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는 언제나 상황을 봅니다. 내가 도움이 될 땐 다정하고 내가 힘들 땐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말로는 의리를 이야기하지만 결정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이익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쓸모로 봅니다. 그 쓸모가 끝나면 인연도 함께 끝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이익으로 맺어진 정은 물거품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거품은 반짝일 때 아름답지만 햇빛이 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장면은 자주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땐 웃으며 다가오던 친구가 어느 날 어려움이 생기자 연락을 끊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던 동료가 자리가 오르자 태도를 바꿉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픈 이유는 이익을 잃은 게 아니라 진심이 부정당했기 때문이지요. 정약용은 그럴 때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 떠나면 흩어지나니 그 흩어짐을 한탄하지 말라. 그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달라졌을까?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그는 달라진 게 아니라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이익으로 얽힌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에는 존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상대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익으로 엮인 관계는 언제나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그 조건이 깨지면 존중도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썩은 밧줄에 비유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이미 썩어 있어 잡는 순간 끊어지는 밧줄. 그걸 붙잡고 매달릴수록 결국 떨어져 다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익은 쓰되 이익에 쓰이지 말라. 즉 돈도 명예도 관계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끌려다니면 이미 자유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익보다 도리를 먼저 두는 사람만이 끝까지 사람다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익에 따라 웃고 손해에 따라 등을 돌리는 자와는 1000번의 식사보다 한 번의 이별이 낫다. 그 한 문장은 관계를 끊는 냉정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따뜻한 결단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세 번째로 경계한 인간형, 그것은 바로 남의 평화를 깨뜨리고 죄책감을 심는 사람, 즉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온화하나 그 속에 칼이 있다.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듯하나
그 마음은 나를 흔들기 위함이다. 이들은 겉모습만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정합니다. 걱정하는 말투로 다가오지요. 너 요즘 왜 그렇게 변했어? 내가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의 끝에는 항상 네가 틀렸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관심과 통제의 경계를 흐립니다.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상대의 자존감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정의 덫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마음을 흔드는 말은 칼보다 깊이 베어 상처가 오래 남는다. 그는 젊은 시절 관직에 있을 때 자신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끝없는 충고와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현실을 좀 봐라. 내 생각은 너무 고집스럽다. 그들은 충고의 옷을 입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약용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 마음을 조종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지요. 말이 길고 걱정이 많은 자는 대개 나를 바꾸려는 자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늘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 하지만 결국 그 말 뒤에는 나를 죄책감에 빠뜨리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감정을 흔들어 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그 말이 맞나? 이렇게 스스로를 흔드는 순간 그들은 이미 내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과의 인연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와 말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그를 만나면 뜻이 약해진다면 그 사람은 벗이 아니라 쇠사슬이다. 이 말이 참 묵직하지요.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구속입니다. 사람은 만나고 난 뒤 마음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늘 무겁고 죄책감이 남는다면 그건 이미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벗은 나의 도를 돕는 자여 나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는 아무리 피를 나누었어도 멀리하라. 이 말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합니다. 그는 사람을 미워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뜻을 해치는 관계를 용서로 덮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약용의 세 가지 경계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의리를 저버린 사람, 이익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사람, 감정을 조종하며 죄책감을 심는 사람. 이 세 부류는 모두 겉으로는 가까워 보여도 결국 나의 평정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관계를 끊는 일, 그건 언제나 아픕니다. 심지어 상대가 잘못했다 해도 내가 먼저 등을 돌리는 건 마음 깊은 곳에서 죄책감을 남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도리를 위해 멀어진 인연은 슬플 것 없고 어지러움을 끊는 결단은 오히려 복이 된다. 그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리를 흐리는 인연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정리했을 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에게도 형제가 있었고 벗이 있었으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정은 물과 같고 돈은 땅과 같다. 물은 흘러가도 땅은 남는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를 판단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도리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품격 있게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세 가지 방법을 남겼습니다. 첫째, 미움 없이 물러나라. 그는 말했습니다. 벗을 버릴 때 미움을 품으면 그 미움이 또 다른 속박이 된다. 즉, 마음속에서 싸움을 끝내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죠. 너 때문에 떠난다가 아니라 이 관계는 이제 내 평화를 해친다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것, 그게 어른의 단절입니다. 둘째, 말로 정리하지 말고 행동으로 정리하라. 정약용은 인연을 끊을 때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연락을 줄이고 함께 있던 자리를 조용히 비웠습니다.
말로 상처를 덧내지 않고 침묵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품격의 언어가 됩니다. 셋째, 떠난 후에는 뒤돌아보지 마라. 그는 유배지에서 썼습니다. 한 번 놓은 인연을 다시 잡으려 하면 그 손끝이 먼저 다친다. 그 말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미련은 마음의 독이라는 것을, 그 독을 버려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결단은 필요합니다. 어릴 적 친구, 오래된 동료, 심지어 가족이라 해도 계속해서 나를 피폐하게 만든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습관적 집착입니다. 인간관계의 성장은 붙잡는 법이 아니라 놓을 줄 아는 법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의 단절은 그래서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거리두기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떠난 인연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으리라. 다만 서로의 길이 다를 뿐이다. 그 말이야말로 관계를 끊되 원망을 남기지 않는 품격의 완성이지요. 관계를 끊고 나면 처음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찾아오지요. 조용한 외로움, 그리고 묘한 공허함.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유배의 세월 동안 그는 모든 인연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벗도 없고 벼슬도 없고 소식 하나 들어오는 것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없이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답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떠나야 마음에 진짜 사람의 자리가 생긴다. 그 말은 단절의 철학이 아니라 고독의 성숙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외로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통해 자신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벗이 떠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하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 내 마음의 빛을 본다. 그는 관계의 부재 속에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들리지 않던 생각, 말이 오갈 때는 묻히던 내면의 목소리가 그때 비로소 들려왔던 것이지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관계를 끊은 뒤의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동안 타인의 평가 속에서 흔들렸던 자아가 조용히 중심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지요.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나의 감정은 내가 책임진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기뻐하거나 누군가의 무시에 무너졌던 마음을 이제 스스로 다독입니다. 둘째, 관계는 선택의 결과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가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셋째, 비움이 곧 공간이다. 나쁜 인연이 떠나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걸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새 인연을 맞이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존경한 제자 황상,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찾아온 윤종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이 화려할 때는 몰랐던 인연들이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맺어진 진짜 인연이었지요. 그는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진 뒤에 오는 인연은 바람이 아니라 숨결이다. 관계를 끊는 일은 결국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건 당신이 잘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요함은 텅 빈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끝내 정약용이 말하고자 한 것은 사람을 버리라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학자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지혜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되 돈은 흐리지 말라. 정은 따르되 뜻은 잃지 말라. 그는 도리 없는 인연을 끊는 용기와 남은 인연을 따뜻하게 품는 마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인연은 돌을 함께 걷는 벗이요. 그 외의 인연은 때를 따라 흩어질 바람이다. 진짜 인연은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 나의 뜻을 존중해주는 사람,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말없이 믿어주는 사람, 그가 곧 진짜 벗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그 단단함이 바로 관계를 지키는 품격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 유배지에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세상의 인연은 물결 같고 도의 인연은 돌처럼 남는다. 물결은 흩어지고 돌은 강 밑에 가라앉아 세월을 이긴다. 그는 떠나간 인연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자신을 배우고 그 고독 속에서 도의 길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간관계 철학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인연은 분별이요. 끊음은 깨달음이다.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떠나보내야 그 빈자리에 진짜 나가 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법칙은 같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내 마음을 갉아먹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다짐하세요. 나는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겠다. 그 한 문장이 관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잃는 건 아프지만 나를 잃는 건 파멸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연을 끊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약용이 그랬듯 고요한 시절이 지나면 새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 인연은 이전보다 조용하고 이전보다 깊고 이전보다 오래갑니다. 그게 바로 돌을 함께 걷는 사람의 인연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에 이 문장을 남깁니다. 진짜 인연은 나를 잃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그 외의 인연은 감사히 보내라. 그렇게 사람을 보내는 당신의 뒷모습이 이미 어른의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